너 이제 좀 지나면 여기 뒤에 이제 날개 나온다 이제 투톱거리죠. 위에 뭐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수탉이 잡으니까요. 난 몰라요. 그냥 이렇게 담겼으니까 그렇지. 너무 나은 것도 많다. 너 과학된 거 다 잘하네. 선생님, 네?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책이 없어요. 책이 학교에서 봤어요. 그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예, 지금 제가 카페에 줄 수도 없고요. 자, 저 페이지 몇 페이지 할 차례지? 지연? 17페이지. 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자, 17페이지 이제 좀 빨리 좀 지도 후딱후딱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오신 분은 이제 지연이가 문제 풀어왔고요. 저도 풀어왔어요. 예, 그 다음에 준안조도 풀어왔고, 지금 안 풀어왔지? 예? 뭐요? 쭉 풀었다는 게 한 문제 풀다 말았다는 얘기잖아. 윤서. 예, 지금 보기 쓴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너도 지금 하네. 소리. 예? 뭐라고? 한 장. 한 장이랑 한 페이지가, 예. 줘? 네? 책이 없어요. 예, 세우고. 아이고, 예, 병반이야, 뭐. 예. 문제 구경밖에 못했어. 자, 풀어 오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풀어. 저 문제를 안 풀은 거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학교도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그거 안 푼 거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강제로 막 팔목이 들어서 문제 푸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시기라서.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빛의 유무에 따라 신문의 잎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가나 다라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 나와 있습니다. 아이오딘 반응, 베네티 반응, 뷰렛 반응이 있는데, 자,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 검출 반응이죠. 베네티 반응은 포단 검출 반응이고, 뷰렛 반응은 단백질 검출 반응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어떤 산물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것은 실험 과정에서 가를 한번 봐봐요. 2일 이상 암실에 두었던 신비에서 잎을 잘라낸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묵혀두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기존에 만들었던 산물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묵혀두는 거죠.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답만 체크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정답 몇 번? 예? 3번이요? 지금 5번 풀고 있는데요? 네가 본 문제, 내가 본 문제 다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건 어떤 차이죠? 베네티 반응에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A는 베네티 반응에 반응 안 했고 B는 베네티 반응에 반응했다는 얘기는 A는 포장 만들지 못하고 B는 포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 결과 포장을 합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거 떼도 돼요. 어차피 아무도 안 해요. 자, 우리가 광합성의 화학식 좀 기억하자. 광합성의 화학식은 CO2 플러스 H2O 그 다음에 C6H12O6 플러스 O2 광합성의 화학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낼 때 그냥 이걸 생물 문제 내지 않고 화학을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적용시키게 되면 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문제 뭘로 계산한다면 얘가 6몰, 얘가 6몰, 얘 1몰, 얘는 6몰 만들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실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 6에 H2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번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 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있게 되는데, 자, CO2로 우리는 광합성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 뭐라고 규정할 수 있지? CO2는 광합성의 어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야? 탄소원이죠. 그렇죠? 얘는 탄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물은 뭐야? 수소원입니다. 수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것은 부산물이죠. 그렇죠? 쓰고 나면 찌꺼죠. 부산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대로제가 들어가겠죠? 비대로제가 들어가게 될 때, 이 광합성에 필요한 비대로제 우리 뭐라 불러? 에너지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에너지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산소는 어디에서 비롯된 산소다? CO2에서 비롯된 산소다, 물에서 비롯된 산소다.
물에서 비롯된 산소다. 그래서 여기는 물에 있는 여기 산소가 산소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광합성 그 과정에서 물을 이용하지만 물에서 수소만 뺐은 거고 산소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 있어 하고서 여기서 보내버리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세포 과정에 쓰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문제 풀치가 2명밖에 두 명하고 1과 있기 때문에 예, 지우 6번 문제 풀었어요? 한꺼번에 한 문제 풀었잖아. 윤석 6번 문제 풀었어요? 응? 6번의 정답 몇 번? 5번. 예, 5번 맞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이 가에 있는 그림이 외분비셈입니다. 나에 있는 그림이 내분비셈이야. 그럼 그것도 하나 기억하자. 우리 몸에서 외분비셈이어서 내분비셈 어떤 게 있지? 이자. 이거 기억하자. 외분비셈이어서 내분비셈. 이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셈이 있고 외분비셈인데, 자, 내분비셈과 외분비셈은 어떤 물질을 똑같이 만드는 거야. 만드는데 이 내분비셈을 만든 다음에 얘는 우리 몸에 순환계로 분해되는 거고요. 순환계로 분해되는 것이 내분비셈이고, 외분비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다음에 분비관을 통해서 기관으로 분비되는 것이 바로 외분비셈입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셈의 대표 예로서는 호르몬이 있고요. 호르몬이 있고, 외분비셈 대표적인 예로는 소화의 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침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분비셈 대표 예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좀 유명한 그림이 있으니까 좀 주의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7번 문제 볼까요? 7번. 7번. 답 뭐냐고요? 네? 답 뭐냐고요? 아니요, 저기. 저 쳐다보시. 아니요, 저기 7번 보시라고요. 7번 보라고요. 준성? 네. 7번에 정답 몇 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지원이 몇 번? 2번. 오호. 경관? 안 풀었고요. 4번. 4번. 예, 막 아무거나 틀리면 뭐 어때? 막 지르는 거 아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이름 한번 맞춰 봅시다. 자, 먼저 혈관 A 봐봐요. A는 뭐죠? 이름이? A는 폐동맥이야. 자, 폐동맥이고 그 위에다 씁시다. 자, 폐동맥은 산소와 많은 부분피 동맥혈이 흐른다. 기억하시고요. 자, 정맥혈이 흐른다. CO2가 많은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B는 뭐죠? B는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이고 여기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뭘까? 간 모시기. 간문맥. 간문맥이야. 간문맥이고 이거의 특징은 포도당의 함량이 어떻다?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서 포도당, 혈당량이 가장 높은 혈관이 바로 간문맥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뭐죠? 이거 D가 뭘까? D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D 콩팥정맥. 콩팥정맥. 그 다음에 알파벳 E는 콩팥동맥이야. 그럼 콩팥동맥과 콩팥정맥의 가장 차이점은 콩팥동맥은 무엇의 농도가 매우 높다? 요소의 농도가 매우 높다. 콩팥정맥은 요소의 농도가 매우 낮다. 오케이?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뭄에 대해서 한번 보자. 가뭄에. 자, 우리가 영양소수대로 한번 가보자. 자, 영양소가 흡수되는데 이 영양소 흡수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는 수용성 양분이 흡수되고요. 또 하나는 지용성 양분이 흡수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우리 몸의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 수용성 양분은 소장에 어디에서 흡수가 된다?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용성은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암주관으로 흡수된다. 그 다음에 수용성 양분 뭐가 있냐면 비타민 B, C, 그렇죠? 그 다음에 암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용성 양분은 비타민 A, D, K,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방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용성 양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흡수가 되는데, 자, 소장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소장이 있고요. 여기에 간이 이렇게 있다 진짜. 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심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 한번 보는 거야. 자, 수용성 양분수대는 정도를 보게 되면 소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간 쪽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이동하고요. 우리는 이 혈관을 우리 뭐라 불러? 문맥이라고 불러. 이거 기억해야 돼. 간 문맥이야. 그렇죠? 간 문맥이고 간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요 혈관을 뭐라 불러? 간 정맥이라고 불러. 간 정맥이라고 부르고 이쪽에 있는 혈관 있죠? 요거를 하대정맥이라고 불러. 아, 들어갔어요. 하대정맥이라고. 이렇게 간문맥, 간정맥, 하대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가? 수용성 양분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포당 흡수한 다음에 간이 가요. 근데 간으로 가서 이 포당을 뭘로? 글리코젠 형태로 간에 저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간 정맥으로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혈당량이 어떨까?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가장 높은 혈관이 어디냐면 이쪽 간문맥이에요. 얘는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용성 양분수되는 것은 이 혈관이 아니라 별도의 파이프가 존재한다. 그렇지? 이 파이프를 우리 뭐라 불러? 가슴관. 가슴관으로 흡수하고요. 가슴관 흡수하고 이 가슴관이 우리 몸의 뼈를 지나가요. 아, 맞아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요거 그렇죠? 쇄골이잖아. 그래서 한문을 표현하면 좌, 쇄골, 하, 정맥이 되는데 우리말로 표현은 뭐야? 왼, 뒷정뼈, 밑정맥. 그죠? 요즘 어려워. 글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상대정맥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상대정맥, 왼, 뒷정맥, 밑정맥 몰라 좋아요. 그렇지만 가슴관 정도는 기억하자. 가슴관. 얘는 림프가 흘러요. 가슴관 하면은 림프액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 특히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간문맥에는 혈당량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때려 줄여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D와 E가 있는데 알파벳 D와 E가 있는데 콩팥 정맥, 콩팥 동맥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 예, 5번입니다. 네?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봤었나? 아니,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 날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몰라요. 자, 예. 대동맥 처음에 심장 구조 보는데 대동맥으로 판막이 하나 있잖아. 그 대동맥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에 판막이 있어요. 그걸 반월판이라고 그러죠. 저 반월판이라고 그러죠. 동맥에도 판막이 있어요. 그 2번? 이부 쪽에. 뭐야? 2번. 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월판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있는 판막이 아니라 심장에 있는 판막이에요. 반월판이. 그래서 여기서 판막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틀립니다. 정맥계에만 판막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판막은.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이유가 지방의 농도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지방이 아니라 뭐야? 포당의 농도가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동맥피가 아니라 뭐야? 정맥피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눈 한번 보겠습니다. 눈 한번 보자. 눈.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눈. 자, 안구의 구조 한번 보자. 눈이 참 시험 문제 잘하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태문에서. 자,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있고, 여기에 근육인데, 우리 근육은 안 배워요. 근육은 안 배우고, 수정체 두께만 보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조리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빛이 맺히겠죠. 그래서 요 빛이 여기 상이 맺히는 곳, 요 초점이 맞는 곳, 요 부분을 우리는 망막이라고 그러죠. 망막이라고 그러고 이 망막 속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존재해요. 시세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해서 가장 뚜렷한 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그러지? 화이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신경이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서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는 곳은 뭐라고 해요? 냉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겉에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서 이 겉에 막을 감싸고 있어요. 그 맨 바깥에 있는 막을 맥락막이라고 해요. 맥락막이라고 그러고 이 맥락막은 깜짝이야. 예. 요 맥락막 멜라닌색소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온다면 여기서 들어오는 빛은 우리는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밝은 곳에서 영화를 뭔가 이렇게 플래시를 비치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안에가 어두워야지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주변에서 빛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들어오는 물질의 상을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맥락막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빛을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빛을 차단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맥락막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는 수정체하고 홍채야. 그래서 여기 홍채가 있고요. 요 홍채가 감싸고 있고 수정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 요쪽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바로 뭐라 불러? 동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공의 크기가 변하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이 동공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홍채의 수축 이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자. 자, 내 얼굴이 있어요. 내 얼굴이 있는데 빨리 들어오십시오. 예. 오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어. 씻고 왔지.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빨리 앉으십시오. 자, 내 얼굴 있어요. 자, 내 얼굴이. 자, 내 얼굴이 있는데, 지우야, 내 얼굴이 맑고 투명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얼굴이 세 글자로 뭐라 표현해? 그래, 수정체야. 맑고 투명한 수정체야. 수정체고, 요게 뭐야? 홍채야. 자, 그래서 홍채가 수축할 거야. 그럼 동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홍채가 이완되면 동공이 작아질 거야. 자, 홍채가 수축했어. 그럼 동공이 커지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렇죠? 그럼 내가 빛을 많이 받고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바로 모른다. 어두운 환경, 밝은 환경. 어두운 환경. 밝은 곳에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홍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체를 봐야 되는데 요 수정체의 두께에 의해서 여기는 초점이 땡겨질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 자, 지금 제가 쓴 수정체가 만약 두꺼워졌다 치죠. 두꺼워졌어요. 자, 두꺼워지게 되면 빛이 앞에 맺혀요. 맞아요. 상이 앞에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은 가까운 거 볼 때.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 자, 수정체가 얇아지는 것은 먼 곳을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곳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초점이 앞으로 당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 곳 볼 때는 이게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초점 거리가 더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자.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장난칠 거야.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 중에 원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시, 근시가 있어요. 원시, 근시. 자, 원시, 근시가 있는데 누가 3수업을 들어왔으니까 어음을 들어왔구나. 예? 추워요. 예, 이따 드릴게요. 자, 원시하고 근시가 있는데 원시할 때요 원이 뭐 뜻이냐면 멀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써주세요. 예, 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시할 때 근은 무슨? 가까운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말로 풀어보자. 원시 뭘 본다는 얘기야? 먼 곳을 본다는 얘기야. 그 얘기 무슨 뜻이야? 가까운 곳 못 봐요. 가까운 곳 못 본다는 얘기야. 요거는 가까운 곳을 못 봐요.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고, 근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을 봐요. 그럼 뭘 못 본다는 얘기야? 먼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가까워지려면 수정체가 어때야 돼? 두꺼워져야 돼. 근데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수정체가 너무 어떻기 때문에? 너무 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근시는 먼 곳을 못 봐. 먼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는데 수정체가 어떻기 때문에?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원시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가 너무 두꺼운 거야. 근데 얘는 원이 두 가지야. 자, 안구가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원시 설명입니다. 안구가 이렇게 있을 때 수정체가 너무 얇은 거야. 그래서 초점이 여기 맺혀야 되는데 초점이 너무 어떻게 맺히면
너무 뒤에 가서 맺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정체 자체의 잘못도 있겠지만 수정체는 정상이야. 근데 비정상적으로 안구의 길이가 짧게 될 때는 원래 정상인데 안구의 길이가 너무 짧으니까 수정체가 초점이 어디 맺힌 거야? 뒤에 가서 맺힐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원인은 수정체의 잘못 하나, 그 다음에 안구의 기형,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근시도 또 반대로 기억해야 되겠지. 오케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논리적으로. 그러면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렌즈를 하나 택한다면 얘를 앞으로 당겨주고 싶어. 그럼 앞에 얘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다 볼록 렌즈 갖다 끼우게 되면 얘가 방이 앞에 가서 당겨지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온 렌즈 끼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잘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8번의 정답 한번 봅시다. 저기 소희 네. 일어나시고요. 네. 여기 정수리에 뭐가 났어요. 아, 핀이군요. 예, 아까 나또 닭뼈를 해갖고 그게 또 남겼는데. 저기 경관 정답 몇 번? 예, 안 풀었죠? 예. 그래서 몇 번? 거의 8번 풀었어요? 네. 예, 8번 정답? 4번. 4번. 말고 3번. 아, 뭡니까 지금? 저기 지우 안 풀었지? 네. 예,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이거 한번 꼭 복습해 보십시오. 이거 사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8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재고 시험 볼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문제 풀어서. 자, 지연이 9번 문제 정답 몇 번? 네, 예? 몇 번? 5번. 또 이거 저기 또 푼 사람 간 풀었나? 주호? 주호 저기 준서 책 없습니까? 제 생각은 1번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기억번 한번 보자. 자, 먼저 위에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단식을 시작했을 때 인슐린의 농도가 낮아지고 있고 글루카곤의 농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단식 1시간 후 3시간이 지나면 혈당량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뭐야? 저혈당 상태야. 그렇죠? 혈당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의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억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좀 국어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다시 정상으로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억 좀 선지가 좀 아리까리한데, 예, 그 다음 니번 한번 보겠습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니번 맞죠? 네, 맞죠. 예, 그 다음에 뒷번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글리코젠이 포장으로 분해되는 양이 증가한다. 맞죠? 부족한 혈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따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지연이 저기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지연이 정답 2번. 예, 2번입니다. 2번이고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1번 풀었어. 자, 11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저 현미경 사용하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측하는 순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알코올 소음을 준비해요. 자, 알코올 소음을 준비해서 어떻게 할까? 손을 딱. 그렇죠. 손을 딱 온몸 닦는 거 아닙니다. 샤워하는 거 아니고요. 손을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예? 뭐요? 강제로 해야 됩니다. 손을 하기 싫으면 목을 따야죠. 자, 이렇게 그 알코올 솜을 갖고 손을 묶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침을 갖고 어떻게 할까? 찔러야 되겠죠. 그렇죠? 푹 찔러요.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될까? 짜냅니다. 짜낸 다음에 짜낸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피를 떨굽니다. 피를 떨구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커버 글라스를 이제 여기다 덮어야 되겠지. 커버 글라스를 씌울 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그냥 안 떠볼까? 되죠. 안 되겠죠. 비스듬히, 그렇죠. 비스듬히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쓱 밀어넣어서 안에 공기방울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커버 글라스를 씌운다. 커버 글라스를 씌우고요. 비스듬히해서 커버 글라스를 씌우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메탄올을 떨어뜨려요. 메탄올. 여기다 메탄올을 떨어뜨립니다. 메탄올 떨어뜨린 이유가 바로 뭐예요? 고정. 그렇죠. 세포 고정하기 위해서. 메탄올 떨어뜨린 다음에 5분 정도 말려요. 그렇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집어넣는 거야? 김자액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염색약을 떨구는 거야. 염색약 떨궈서 관측하는 거겠죠. 예? 그 이미 위에 커버 글라스를 닫아버리고. 예, 그 다답을 그 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스며들게끔 해야 돼요. 아, 그 밑으로. 예, 스며들게끔.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 잘못 설명했어. 커버 글라스를 씌운 게 아니라 이 커버 글라스로 혈액을 얇게 펴요. 네. 핀 다음에 그 다음에 메탄올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5분 정도 말려요. 그 다음에 염색약 떨어뜨리고 그냥 그 다음에 씌워야 돼요. 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예, 잘못 설명했어요. 그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실험 과정 순서 한번 보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베리베리 임포턴트 중요합니다. 자, 순서 한번 매겨보자.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순서 한번 매겨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매겨봐요. 순서를. 오케이, 됐습니다. 아닌가? 자, 문제 풀어온 친구도 있고 안 풀어온 친구도 있어서 여러분의 질문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문제 풀어온 친구들한테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 울지 마시고요. 자, 순서 한번 볼까? 자, 제일 첫 번째 뭐야? 라, 그 다음에 가, 그치, 가, 그 다음 가, 다, 그 다음 마, 그 다음 맨 끝에 나. 나가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11번에 1번에는 틀렸죠. 틀렸어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대물 렌즈를 고배율로 바꾸면 작동거리가 짧아진다. 맞죠? 고배율 하게 되면 길이 자체가 길어지니까 2번 맞습니다. 자, 저반 렌즈를 고배율로 바꾸면 더 많은 혈구를 볼 수 있다. 아니죠. 아니다. 더 어두워지고 화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확대되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혈구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메탄올을 떨어뜨리는 것은 혈구를 고정하기 위해서다. 맞죠? 맞죠. 5번에 B가 뭐예요? 적혈구죠. 적혈구의 핵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적혈구 핵도 없는데 이거는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키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이거는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의 교배 결과 자서 모두 분홍색 꽃이 나타났대. 이거 무슨 유전이야? 불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 그러니까 뭐야? 중간 유전. 그렇죠? 그럼 중간 유전은 무엇에 유배된 거야? 우열의 법칙 유배된 거야. 우열의 법칙. 그러니까 우열의 법칙 유배된 거 딱 두 가지야. 불완전 우성하고 공동 우성. 그렇죠?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나타나는 거고 공동 우성은 둘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럼 공동 우성의 대표 예가 뭐가 있어? ABO 혈액형. 이건 공동 우성이지. 자, 그러면 이거 다 뭐 지금 정상적인 말이고 이 보기 2번 봐봐요. 네. 쌍을 이루는 인자들은 생시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된다. 이거 무슨 법칙이야? 분리의 법칙이요. 그 다음에 3번.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하나의 인자만 표현된다. 이게 뭐야? 우열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뭔가 한번 보자. 다른 형질 나타내는 두 쌍의 인자는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입니다. 답을 알려준 거와 마찬가지다. 예.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갑니다. 13번. 요거 문제 만만치 않아요. 요거. 그래요? 13번 문제.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먼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나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나날 한번 보자. 나날. 자, 나날은 뭡니까? 나날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야.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바로 난활이라고 부르고요. 이 난활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2n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세포의 성장기가 있다 없다. 없다. 성장기가 없다. 없다. 오로지 얘는 뭐만 갖고 있다. M과 S. M기와 S기만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에 비해서 분열 속도가 어떻다?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자. 수정란. 요거 뭐야? 이세포기. 이세포기. 사세포기. 사세포기. 팔세포기. 팔세포기. 요거 고백. 상실배라고 그래요. 상실배. 그러니까 상이 뭐냐? 뽕나무 상자 써요. 실 열매 실자고 뽕나무 열매 실자니까 상실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배가 됩니다. 고백. 그 다음에 이제 포배기, 그 다음에 낭배기, 신경배 이렇게 쭉 가요. 쭉 갑니다. 요게 이제 포배기인데, 이게 포배기인데, 요 포배기 좀 기억하자. 요 포배기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정전 안장 수정을 한 후에 자궁에 착상이 될 때는 포배기 형태로 착상이 됩니다. 이렇게. 착상될 때는 이렇게 포배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시기 때는 아직 나는 팔이 될래, 나는 뭐 근육이 될래, 난 신경이 될래,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잘라지게 되면 똑같은 개체가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잘라지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할구가 부위가 되면 뭐가 될 거야? 쌍생아가 되는 거야. 쌍둥이가 되는 거야. 쌍둥이 되는데 이때 쌍생아는 일란성이야, 이란성이야? 일란성이 되는 거야. 똑같은 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애가 2명, 3명, 4명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포배기 때 하나하나씩 다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이 포배기 때 나눠지게 되면 그냥 얘는 그냥 없어집니다. 얘는 그냥 삭제돼 버려요. 더 이상 그 분열하지 못하면 16개는요? 삭제돼 버리고요. 요 시기 때 있죠. 요 시기 때는 팔이 될래 다리가 될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요. 결정돼 있는데 확실히 결정돼 있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세포를 떼어내면 우리 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 줄기세포라고 해요. 줄기세포. 그걸 배아줄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근육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기술은 거의 이제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까지가 바로 나날인데, 근데 여기서 설명했듯이 내가 이 나날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때 염색체 수는 2n에서 2n으로 변하지 않을까? DNA 목적은 분열하고 DNA 목적은 분열을 한단 말이야. 근데 세포질, 할구의 크기는 어떻게 돼? 할구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줄어드는 거야. 그치? 할구의 크기 줄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수학적인 개념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할구의 크기가 이렇게 되면 뭐야? 2분의 1로 줄죠. 그렇죠? 얘는 4분의 1로 줄지. 얘는 8분의 1로 줄어. 그러니까 반씩 주는 것이 아니라 뭐야? 2의 n승만큼 주는 거야. 그렇지? 맞죠? 2의 n제곱만큼 주는 거야. 그렇지? 맞죠? 요거만 기억하게 되면 요거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요거 뭐 언제나 그렇듯이 떡집 오픈 뭐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지금 정말 뒤에는 아주 떡집이 아주 성황리에 아주 그냥 대박 떡집이 열렸습니다. 대박 떡집이 열렸고요. 자, 대박 떡집. 13번 문제. 지원이 정답 몇 번? 5번. 떡자를 이거 13번에 정답 5번입니다. 5번. 오케이. 5번인데 그쵸, 이 정도 알아요 또. 다 나머지 맞고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틀린 이유가 이것이 정비례가 아니라 뭐야? 기하급수로 증가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분모가 2의 n제곱만큼 계속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포질이 그냥 세포의 부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할구, 이 할구가 바로 세포질입니다. 할구가 세포질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게 나왔으니까 요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합시다. 자, 요 부분 설명을 하자. 저는 잠깐 설명했나? 안 했겠지? 자, 보자. 난자 같은 거 한번 보자. 자,
난원세포가 있어요. 난원세포가 있고 난원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체세포예요. 체세포인데 여성의 몸에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할 거야. 자, 난원세포가 있고요. 이 난원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제1난모세포예요. 얘도 여기서 이행이야. 그래서 이 난원세포라고 하는 것은 난자의 근원이 되는 세포가 바로 난원세포겠지? 이게 몸속에서 체세포 분열을 해요. 체세포 분열에서 만든 것이 제1난모세포야. 아직 얘는 체세포야. 여기서 제2행이야. 이게 제1분열을 해요. 제1분열. 그러니까 M1가 있다. 자, 제1분열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제2난모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이 제2난모세포의 연결체는 N이야. 제1분열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1극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문제 하나. 여기서 극체하고 그 다음에 제2난모세포는 둘 다 똑같이 염색체 개수는 똑같이 N개입니다. 그러면 염색체 수 같아. 그럼 차이 나는 부분은 뭐야? 중국. 차이나는 중국. 염색체 아니죠? 뭐야? 세포? 연습체. 질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가지면 어떻습니까? 영양성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빵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제1분열이야. 그 다음에 제2분열 하게 되면 역시 얘도 분열해서 똑같이 극체 만들어요. 이거 제2극체야. 얘도 제2극체 만들고 난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난세포가 만들어지고 얘 염색체야. 얘는 제2극체가 되는 거야. 얘는 제2극체가 되는 거고 얘 염색체인 게 얘도 N개, 얘도 N개야. 그래서 결국 몇 개 만들어진 거야? 한 개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난자로 간단 말이야. 이게 난자로 가는데 그러면 이 여성이 태어나게 되면 제1난모세포를 몸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나이가 들게 되면 호르몬에 의해서 제1난모세포가 제2난모세포로 분열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제1난모세포를 제2난모세포로 분열해라. 제1분열을 해라. 라는 신호를 누가 주냐면 FSH가 돼요. 이게 뭐야? FSH가 뭐야? 여포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 제1난모세포가 제2난모세포로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어디에서? 난소속에서 이게 제1분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뇌하철 전염에서 분비하는 여포자극 호르몬, 여포를 성숙시켜라고 하는데 그 여포를 성숙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 난모세포가 여포라고 하는 이렇게 주머니 안에 제1난모세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포 자극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얘를 자극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포 분열하는 것을 다말로 성숙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숙하게 되는데 그 성숙한다는 얘기는 바로 제1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2난모세포가 되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어떤 거냐면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분비돼요. 황체 형성 호르몬도 뇌하철 전염에서 분비되는데 황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얘가 다 성숙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팡 하고 터져요. 그래서 여포가 팡 터지면서 이 난자가 밖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난자가 아니죠. 바로 누구냐면 제2난모세포라는 거야. 이 제2난모세포가 밖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야. 이 빠진 거를 우리는 배란이라고 하고요. 이 배란이 되는 것은 황체 호르몬, 그러니까 황체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 배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게 밖으로 배란되는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배란이 되는데, 요 배란이 되는 것은 황체 형성 호르몬, LH라고 그러죠.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배란돼서 밖으로 빠진단 말이야. 쭉 가서 수환관을 이동해요. 수환관을 이동하고 수환관을 이동하는 중에 요게 제2 분열이 시작되는 거야. 요게 수환관을 이동하는 거야.
시간관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제2 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난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수정이 되는 거야. 수정이 된 다음에 수정이 된 후에는 자궁으로 이동해요. 그 자궁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수정관이죠. 여기 봐 수란관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그 수란관에서 자궁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포배기가 됐을 때 자궁에서 착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1번. 자, 주관식 1번 하기 전에 이번에 설명하기가 돼요. 자, 일단 이거는 설명하기가 참 더럽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자, 주관식 1번 한번 보자. 자, 주관식 1번. 자, 주관식 1번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자, 돌연변이 한번 보자.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가 뭡니까? 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형질이 없었어. 근데 자손에게 갑자기 나타나. 이런 걸 바로 돌연변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럼 이게 돌연변이가 열성은 엄마 아빠 몸속에 있었죠. 근데 아예 엄마 아빠 몸속에 없었어. 근데 갑자기 자손에 나타났어. 이게 바로 돌연변이야. 근데 이 돌연변이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돌연변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건 유전이 가능해요. 자손에 전달되는 거예요. 유전이 가능해요. 근데 이 돌연변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요. 하나는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 그러면 요 두 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전자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염색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자. 알파벳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염색체는 뭐야?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색체가 만약에 이렇게 치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화기 효소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치자. 그 다음에 밑에는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 정보가 치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 정보를 바로 뭐라고 하면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색을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저표를 만드는 거, 호르몬 만드는 거, 이게 유전자란 말이에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에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코드인데 우리가 안 배웠어. 네 종류의 이 코드가 쭉 모여가지고 어떤 정보가 되는 거야. 얘도 네 개의 코드가 모여서 어떤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드가 잘못된 거야. 코드가 잘못되면 얘는 정상인데 얘가 제기를 못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저표를 만든 유전자만 제기를 못한다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는 다른 거 다 정상이야. 근데 어떤 특정한 형질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저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피부색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다른 것도 다 정상인데 소화효소 만들고 이건 정상인데 어떤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걸 바로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그러고 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대표 예는 이게 있어요. 남모양. 저번에 설명했었죠. 네. 남모양 적혈구 분열증. 남모양 적혈구 분열증인데 얘는 다른 거 다 정상이야. 소화효소 만들고 피부색 결정하는 거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인데 적혈구만 있다거나 이게 뭐야? 유전자 돌변. 그러니까 유전자 돌변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이상형질이 발생하는데 이상형질이 딱 한 가지만 가는 거죠. 다른 거 다 정상이야. 이게 유전자 돌변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부색.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색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얀색 피부가 나온 거야. 정말 이게 피부색이 희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 씌워도 딱 보는 순간에 저 그럼 정상 안 나겠다 느껴져요. 피부가 씌워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밀가루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 그 정도 씌워요. 그러니까 피부가 흰 게 아니라 하얘. 되게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약간 회색이고요. 눈동자도 약간 회색이고요. 약간 노란빛 돌고요. 좀 이상해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 못해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항상 선블럭을 떡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게 긴 옷 입고 다녀야 되고 선글라스 끼고 막 선캡 이렇게 해야 되고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되겠네.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 돌면이야. 근데 유전자 돌면은 생존에 불리하긴 하지만 생존에 불편하긴 하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이 염색체 돌면이 뭐 어떤 거냐면 이거 통째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통째로. 그리고 어떤 책을 불태워. 문제가 아예 굉장히 심각해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가 있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요것도 다시 두 가지 구분해요. 근데 두 가지 구분하는데 두 가지는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저기 두 가지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하나는 이제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구조적 이상은 그냥 설명만 할게요. 간단하게.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유전자 자체는 정상이야. 근데 이 유전자가 하나가 빠지거나 중복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복, 여기, 전자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정상인데 이게 막 하나가 이제 순서가 뒤바뀌거나 하나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내가 소화효소 만들어야지 하고서 정보를 읽어서 소화효소 만들라고 했더니 거기 읽어봤더니 거기가 소화효소 만든 것이 아니라 뭐야? 호르몬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생존 자체에 좀 위험을 받게 합니다. 대표 예로서는 뭐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5번 염색체의 어떤 특정 유전자 부분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요.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매우 낮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야. 염색체 수의 이상이야. 자, 염색체 수의 이상이 뭐냐면 염색체 개수가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염색체는 EN 정상인데 E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거나 더 적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염색체 수의 이상 돌연변이야. 염색체 수의 이상 돌연변을 다른 말로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염색체 수의 이상 돌연변이 왜 생기는 거냐면 생기는 원인이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에요.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 때문에 이것들이 벌어지는데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야. 감수병 할 때 염색체가 이렇게 찢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찢어진 거야? 이렇게 찢어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뭐야? 하나 더 많은 거야.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요. 부족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염색체 개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진 것을 이수성 돌연변이 또는 염색체 이 수의 이상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 대표 예로 뭐가 있냐면 그 대표 예로 다운 증후군. 들어갔어. 다운 증후군인데 얘는 염색체가 46개가 아니라 47개. 오. 하나 더 많아요. 하나 더 많아. 근데 왜 다운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저기 발견 사람이 이름이 다운이에요. 왜 이름이 다운이지? 무슨 점? 다운 증후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도 있고요. 터너 아저씨가 찾은 거예요? 터너 증후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인 있어, 펠터 터너 증후군. 여기 20, 19 쪽에 5원 있어. 클라인 펠터 증후군. 다 뭐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하나 더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뭐냐면 이것도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상염색체 있고 성염색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염색체 번호를 쭉 매길 때 염색체의 크기를 가지고 번호를 쭉 매겼어요. 그러니까 1번 염색체가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성염색체가 어떨까? 크게 매우 적어요. 제일 작단 말이야. 크기가 작다는 얘기 뭐야? 그 안에 들은 유전 정보의 양이 매우 적다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1번 염색체나 2번 염색체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죽어요.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유전자를 그 염색체의 크기가 매우 큰 것만큼 안에 드는 유전자의 양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성염색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아요. 살아가는 데 문제 없어요. 단지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대표로 성염색체 이상인데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X밖에 없어요. Y가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요. 성염색체 3개야. X, X, Y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역직에서 세 가지 것도 있어요. 초여성 중문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우리 알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염색체의 비불면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중어는 뭐예요? 응? 다음 중. 다음 중문은 21번째 염색체가 3개예요. 3개예요. 예. 한 쌍 2개가 되는데 자, 그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책을 먼저 봅시다. 페이지를 19쪽에 하고 있어요. EXAG 형. 내가 봤는데 어디서 저 봤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는데. 어허. 안 보이는 것도 우리 있었는데 그림이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아이 참 이거 분명 봤는데 이거 어디 간 거야? 나도 봤는데 어디 갔지? 분명히 따라하지 말고 순서 진짜 저 어디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요. 나중에 나 보면 다음 나오면 중. 봅시다. 근데 27쪽에 6번 문제는 없어졌네. 아우씨 진짜 있어. 찾을 데가 없어. 초파리 힘든 유저는 있다. 아 이런 찾을 데가 없네. 네, 됐습니다. 그냥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유전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십시오. 자, 다시 계속 본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지? 혈우병이 어디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기 프로온 친구들의 컨셉에 맞춰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연이 자, 주관식 1번에 1번은 가나다. 가나다죠. 2번은 가다. 가다요? 가다? 자, 그리고 RH 혈액 한번 찾아보자. RH 자, 요 RH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지 D가 있고 스몰 D가 있어요. 이게 우성이야. 이게. 요건 이제 플러스 유전자고 이건 마이너스 유전자란 말이야. 이게 우성이야. 그래서 RH 플러스를 가진 사람은 라지 D거나 또 라지 D 스몰 D예요. 근데 RH 마이너스 유전자 가진 사람은 뭘까? 스몰 D예요. 이렇게. 스몰 D. 그러면 딸의 RH 혈액형 유전 원리를 적용할 경우 딸의 아버지 무슨 말이게? 딸의 아버지의 것으로 그거 어렵네. 딸의 아버지 것으로 추측되는 혈액 샘플을 올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보자. 딸 한번 보자. 딸은 RH 플러스죠. 엄마는 RH 마이너스야. 그렇죠? 맞죠? 그럼 딸이 RH 플러스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딸은 뭐야? 라지 D, 스몰 D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빠는 라지 D거나 라지 D, 스몰 D여야 되겠죠. 그럼 뭐하고 뭐가 되는 거야? 가하고 그죠. 가하고 다가 되겠네요. 예. 가하고 다가. 예. 제가 착각했어요. 예. 자, 그다음 3번은 지연이 가나다라고요? XG식 혈액형 유전 원리를 적용할 경우 딸의 아버지 것으로 추측되는 혈액 샘플을 냈어요. 자, 요 XG라고 하는 것은 성염색체에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엄마 봐봐요. 엄마는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인데 딸이 A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야? 딸은 X-X-라는 얘기죠. 엄마는 X-X-죠. 아빠는 그럼 A 마이너스가 나타나야 되겠죠. 네. 딸이 뭔가 병을 갖고 있어. 아빠도 틀림없이 그 병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다하고 가. 라겠죠. 라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 다음 1, 3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초로 딸의 아버지 것으로 추측되는 혈액 샘플은 다가 되겠죠.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약 딸이 터너 증후군, 정상 여자의 성형체는 XX, 정상 남자는 XY, 터너 증후군 환자는 X, 이런 것이 하나만 있어요. 딸이 터너 증후군이라면 딸의 아버지 것으로 추측되는 혈액 샘플 가라 중 모두 고르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X 성 염색체 하나만 있어요. 그럼 이 X 성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엄마로부터 왔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아빠 것으로 추정된 거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가하고 다가 됩니다. 가다. 일단 제가 이걸 그냥 설명하려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가다라는 답을 알고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흐름을 잡은 다음에 설명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페이지 주관식 2번 봅니다. 주관식 2번. 아, 그리고 자, 이거 저기 정답 하나 바꿔야 돼. 몇 페이지냐면 왼쪽이요. 저기 페이지 12페이지 봐봐요. 12페이지 저번에 했던 거 12페이지인데 기대에 따른 방학성량이야. 아 이거 쌤이 저는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여기가 20, 여기가 40 이렇게 있어요. 60.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방학성량이고 여기 거리야. 이건 답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cm 때 방학성량이 최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가 이제 더 중요한 거죠. 나는 20cm 때 방학성량이 최대인 거 일단 포인트 찍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가까워지게 되면 방학성량이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감소한다. 자, 먼저 감소하는 원인 한번 대보자. 그 두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저번에 설명 뭐 했었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온도가 높아져서 효소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고요. 또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성을 발휘하는. 뭐냐면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 다 차버렸어요. 거리가 가깝게 되면 온도가 높아져요. 높아지겠지? 네. 그 수조가 너무 얇으니까 그렇죠? 네.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나는 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 갖고 효소의 활동 갖고 연관시켰어요. 틀린 건가? 아니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온도가 올라갔죠. 온도 올라가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 오르게 돼요. 기체 용해도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CO2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CO2 공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 속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광합성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렇죠. 느려지는데 이거 직선 보지 않고요. 난 이렇게 그렸어요. 곡선? 왜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빛의 세계가 거리에 따라서 제곱 그렇죠. 거리가 2배 증가하면 빛의 세계 몇 배 감소해? 4배 감소하잖아. 4분의 1배로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직선이 아니라 뭐야? 곡선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설명만 잘 맞으면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해되는? 되죠. 네. 남의 방식을. 자, 그 다음에 중화식 2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중화식 2번. 힘들다. 문제를 보신 분들은 예. 자, 보자. 중화식 2번. 문제 1번 한번 보자. 실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통제해야 하는 변형과 그 방법을 주어라고 했어요. 자, 이 그림 보게 되면
지금 백열 정부가 있고요. 백열 정부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뭐 광합성량을 이제 또 호흡량을 또 체크를 하겠지. 근데 문제는 거리가 변함에 따라서 온도도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를 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꺼운 물수. 두꺼운 물수조를 두거나 아니면 열 발생량이 적은 LED 램프를 쓰면 되겠죠. LED 램프를. 아니면 앞에 내 얼굴을 갖다 대도 되고요. 오, 빛이 엄청나요. 빛이 반사돼서 엄청 많이 나요. 장사 학계죠? 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예, 정관 떡집 오픈했고요. 오늘은 떡이 아주 떡집 오픈 게 주호 떡집 망했습니다. 예. 아까 주호가 잠깐 떴다가 한 5초 동안 다시 눈이 감겼어요. 예, 주호 떡집 망했고요. 정관 떡집은 아주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일단 오픈은 예.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에서 측정된 공기 기둥의 길이는 물풀의 총 광합성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이거 지영이. 물풀이 호흡하면서 오트를 소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물이 광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하고 있어요? 호흡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호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물풀과 백열 정도의 거리와 발사하는 공기 기둥과의 관계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발사하는 공기방울 길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그렇죠?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3번도 아주 쉽습니다. 자, 위 시료는 그림의 어느 부위에서 채취한 것이 그 기호와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단백질이 없네? 그렇죠. 어디서 추출한 거야? 보험원 주머니. 그럼 기호가 뭐야? B가 되겠죠? 한번 이름 한번 대봅시다. 자, A는 뭘까요? A는 콩팥 동맥이 되는 거고요. B는 보험원 주머니. C는 사부체. D는 콩팥 정맥이 되겠죠. E는 이거 뭐지? 집합관. 자, 됐고 주관식 4번 한번 보자. 요거 주관식 4번 풀어온 사람 저기 주원이 풀어왔니? 저요? 안 풀어. 깨끗하네. 예. 준서 풀었어요? 풀긴 풀었죠. 예. 몇 분의 20? 8분의 1이요. 8분의 1이요? 예. 지원이? 8분. 예. 1? 8분. 예. 정답 8분의 1 맞습니다. 왜 의심하세요? 예? 왜 의심하세요? 그냥 물어본 건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잠깐 봐봐요. 주원이 한번 그림 봐봐. 이 가계도 한번 보자. 이 가계도에서 VIP가 누구야?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VIP요. 다죠. 그렇죠? 갑툭튀. 다 이름은 갑툭튀입니다. 갑자기 툭튀. 자, 그 다음에 염자규 기출 맛보기 3번인데 이건 숙제 아니었었죠? 숙제 아니었죠? 숙제였니? 아니었어요. 숙제였어 지금. 근데 어차피 배운 사람 없어. 했어요. 했어요? 2, 3번 했어요. 1번, 4번 못하고 2, 3번 했어요. 자, 이거 한번 제시 먼저 읽어봅니다. 제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과연 생물 문제일까? 생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물리 문제예요. 이게 물리 약간 물리 쪽에 가까워요. 근데 시각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군대에 갈 수가 있어요? 안 받아도 되지 않아요? 아니 저거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추워요? 추울 때마다 저거 졸잖아요. 그럼 죽는 거잖아. 죽는 건가? 아주 따뜻할 때까지 안 졸다가 이제 끄고 나서 갑자기 졸려. 그러니까요. 가만 있어봐. 딴 친구한테 물어봅시다. 저기 지우야 춥니? 네. 추워요? 네. 춥 수 없잖아. 저 춥다는데. 너무 더워요. 아니 저거 눈치 항상 없게. 삐져가지고 맞아. 외우고 수업 시간마다 항상 졸리잖아요. 저기 남답하기는 술을 왜 저로 날라가? 소희야 춥니? 몰라. 예, 대답할 힘도 없어요 지금. 자, 제시문 읽어보고 문제 진행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군 장애군만. 왜 그래 좀. 왜? 같이 이렇게. 서서 있자.
1번, 2번, 3번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치치치 소리로 지형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초음파예요? 아니요. 야, 저기 너무 민감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이 사람들 1kg이네. 이거 1, 3번, 3번, 1번. 뭐 겁먹지 않고 덤비면 됩니다. 건강상 중요하고요. 어차피 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 아. 자, 다 읽어보셨으니까 한번 네. 한 분씩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원. 자, 1번 한번 답변해 봅니다. 본인의 의견을 아직 못 썼는데요. 쓴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죠. 그래 주원아. 파이팅. 일단 그러면 사람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알아내는 원리요. 1번. 예,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딴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관. 왼쪽에 들리는 소리. 왼쪽에 들리는 소리. 그냥 크기 차이. 왼쪽 더 크게 되는 왼쪽이, 오른쪽 더 크게 되는 왼쪽이. 크기 차이. 나 그거 써. 지우. 1번. 우리 예, 백제라는 거죠. 소희. 예, 소희도 백제라고 그러고요. 주호. 저희가 읽은 거 같은데 양쪽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속도 차이 때문에 방향을 특정할 수 있다. 소리가 엄청 빠른데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나는 소리, 이쪽에 나는 소리의 차이점은 일단 소리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초속 340m/s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지만 여기에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과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때요?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소리가 왔을 때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는 거와 이렇게 반대쪽에서 이 듣는 이 귀로 들어오는 그 소리의 파형이 어떨까? 달라요.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들어오는 거랑 이렇게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의 크기도 어떻게 될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그러니까 가장 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뭐 크기라든가 속도 차이 이에 의해서 우리가 방향을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귓바퀴가 없다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럼 주원이 그러겠죠. 귀걸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러겠죠. 그렇죠? 예, 귀걸이 할 수. 안경도 못 써요. 모르겠죠. 귀가 없으면 안경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걸 하시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네. 마스크도 그렇게 쓰고. 그러면 귀걸이를 못 하겠다. 소야, 그렇지? 포괄이 하는 귓바퀴 거죠. 없으면 그렇죠. 귀걸이를 못 해요. 저는 근데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전 귀걸이 할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양아치가 되면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지. 아니 양아치가 왜 돼요? 자, 두 번째. 자, 지연이 귓바퀴가 없다면. 소리를 제대로 모아주지 못하니까 크기 상에서 약간 들을수록 소리를 크게 줄어들어서 저는 지금 자극이 좀 줄어들고 그런 방향 인식이 좀 어려워서 소리 좀 작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귀 들 때 이렇게 듣잖아. 그렇지? 더 잘 들으려고. 균형. 네? 균형을. 이게 귀가 없으면 이게 귀 한 줄이 없으면 이게 이쪽 온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코끼리야? 아니 그게 역할을 약간. 그건 내부 쪽 내부에 안에 있는 거 문제고. 아니에요, 내부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지연이 말 똑같이 썼어요. 또 다른 거 없을까? 다른 거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가 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한번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소리 크기 차이. 더 잘 들리죠,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 그럼 귀를 막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나요? 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리지? 해봐, 말해봐. 그렇죠? 태사쌤의 잘 목소리를 들려요? 들을 수 있어서 잘 들리죠?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오.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귓바퀴 없다면 이 귀 안에 보면 이게 굴곡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굴곡을 지점 소리가 보면서 이게 소리가 여기 귓바퀴를 부딪혀서 변형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형으로 바뀌어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오냐, 이렇게 들어오냐, 이렇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만나는 굴곡의 패턴이 어떻게 될까?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굴곡의 패턴의 변화를 보고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나는 소리야, 밑에서 나는 소리인데, 뒤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귓바퀴 없다면 그 변형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위치가 하는 걸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지금 내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죠? 네. 세 번째 문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스피커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소리가 왔을 때 내 귓바퀴에 도달해서 귓바퀴에서 특정한 어떤 그 굴곡에 의해서 변형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형되는데 이 음파가 이 진동이 들어오는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귓바퀴에서 변형되는 패턴이 또 차이 날 수 있겠지. 그 차이를 내가 느끼고 어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제가 3번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교실에 있는 학생 중에서 가장 귀가 밝은 친구가 경관입니다. 와. 경관이 이렇게 생겼죠. 소리가 잘 들려요.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소리는 정말 잘 듣는데 그냥 크게 잘 들릴 텐데 그래도 잘 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귀는 대단히 발달되어 있지만 청신경은 대단히 무디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죠. 경관이 귀가 정말 잘생겼어요. 아주 지금. 얼굴은요? 귀가 빨갛네. 예? 칭찬이에요. 예, 귀가 잘생겼습니다. 보통 우리 옛날 어른들은 사람을 볼 때 귀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했다고 하죠. 네, 귀를 보고서. 선생님은 귀 모양 갖고 무슨 소리 들으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예, 윤서가 사인을 했고요. 현재 멈춰라고 사인 보냈고, 자 내일까지 숙제 어차피 안 오실 분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2페이지부터 22페이지부터 20 너무 많은데 29. 26. 29페이지까지 너무 많아요. 네. 여기까지 뭐 다 해주시고 잡시간 있잖아. 그때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해오면 겉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온 친구가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좋은 게 당연합니다. 안 들고 올려서 이상해요. 그래서 숙제 해온 사람 위주에 포커스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번 숙제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8번은 왜 지워졌어요? 네? 8번 문제가 지워졌어요. 지우잖아요.